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자해 소동을 벌인 대장동 비리주범 김만배 씨가 27일 병원 응급실에 왔다가 멀쩡하게 걸어 나가는 장면이 TV 카메라에 포착돼서 증거인멸 시간을 벌기 위한 꾀병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됐어요. 네.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표차는 많이 났네요. 네. 반대가 161표, 찬성이 101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민주당이 네. 이 방탄 쪽에 몰표를 준 것이죠. 그렇죠. 네. 진영 대결, 완전히 진영 대결로 간 거죠. 민주당은 안 된다. 부결 쪽으로 간 거고, 찬성은 한 거는 이제 101표 나왔으니까, 국민의힘이 몰표를 줬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진영 논리, 옳고 나쁜 거 이걸 떠나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런 걸 따진 투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게 민주당 국회의석이 지금 169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169석에서 161석이 나왔어요. 그건 좀 이해할 만해요. 다 단일 대우로 형성한 거의 거죠. 단일 대우죠. 해외에 남아 갔거나 부득이한 사정 빼놓고는 그렇죠. 거의 다 한 거예요. 예. 이 좌파들이 이렇게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예. 근데 국민의힘은 115석이거든요, 지금. 예. 근데 어제 찬성이 101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적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정의당도 있잖아요. 정의당도 다 그 체포 동의안 찬성한다고 그랬거든요. 6명. 예, 6명. 거기다 또 시대전환인가 왜 조정훈. 거기도 그 찬성이거든요. 아, 예. 7명. 7명이 더하면은 그래도 찬성이 120표는 나와야 되는데 어제 101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한 20표가 넘게 이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은 아무 이탈이 거의 없는데 네. 국민의힘만 이탈이 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국민의힘이 정신이 어디 나간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짜 부패 세력, 적폐 세력, 우리 종북 세력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정말 단일 대우가 돼서 싸워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거든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 어제 투표 결과 보고 저는 상당히 망연자실했습니다. 아, 국민의힘이 이거 큰일 났구나. 뭔가 좀 긴장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어제 투표 결과는 저는 이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거는 저는 원인은 3개라고 봐요. 예. 첫째는 이재명 시험대죠. 예, 그렇죠. 좀 있으면 이제 이재명도 같은 이제 체포 동의안 투표할 거니까 지금 노웅래를 가결하고 뭐는 이재명 내 것만 좀 해줘라 명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비 그 시험대 성격이 좀 강한 측면이 있다. 예. 이재명 보호용으로 어떻게 보면 당이 똘똘 뭉쳤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노웅래 의원이 6천만 원의 뇌물이잖아요. 예. 근데 다른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게 내일일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뇌물 다 먹은 거예요. 그러네요. 다 먹은 거예요. 제발이 저린 제발이 저리니까 아유 나도 이거 들어갈 수 있네. 자기가 안 먹었으면은 떳떳하잖아요 이럴 때. 예. 근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권부터 지금 오랫동안 지금 받아오는데 익숙해가지고 이 부정부패 의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나도 걸릴 수 있겠네. 그러니까 막아야지. 이런 거 동병상련이죠. 예. 네,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심리. 또 하나는 노웅래 의원 개인의 좀 친화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선 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사선 의원이고 늘 이 고개 잘 숙이거든요. 예. 인사성 밝고. 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마포구의 유명한 노승환 의원이라고 예. 전국 최다 결혼 주례 하신 분이에요. 주말마다 동네 목욕탕 가서 떼밀고 이웃 사람들 밀어주고 네. 결혼 주례하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지금도 90도 인사하거든요. 예. 이런 개인적인 친화력 이게 좀 도움이 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진짜 뭐 정의는 진짜 하늘만 알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저는 민주당의 더 나쁜 결과를 좀 몰고 오지 않을까. 지금 국민들이 자꾸 이렇게 부글부글 끓거든요. 네. 예, 민주당 이재명 하나로 해서 이 106구석 가진 당이 저래도 돼? 뭐 이런 심리가 큰데 이번 체포 동의안 투표가 거기에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웅래의원의 이른바 네. 읍소 작전. 네, 그렇죠. 손편지 써갖고 다니면서 의원들 만나고 전화 다 뭐 하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그렇죠. 1시간을 기다려서 그 만났다는 문 앞에서 만났죠. 좀 도와주세요 그렇죠. 하고 읍소 작전이 성공했다고 세상 볼 수가 사는데요. 찾아가서 문 앞에 기다리고 90도 인사하면은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영업사원들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뭐냐? 찾아가서 굽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뭐 부탁하기도 하고 부탁받기도 많이 하고 신문사에 있으면서 오지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신문 나올 때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서 있는 사람 제일 무서워요. 고개 숙이고 해달라 이거예요. 기사를 넣든지 빼든지 해달라는 사람 제일 무섭고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냐? 전화로 잘 부탁합니다 한 사람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저도 많이 그거는 그냥 끝이에요. 근데 찾아오는 사람이 제일 무섭죠.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이 저는 뭐 체포 동의안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다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편지 다 쓰고 2번이나 편지 쓰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무시할 수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말씀하신 대로 물귀신 작전. 예. 나 죽으면 너도 죽어. 다 죽어. 이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그렇죠. 탁 공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나도 잘못하면 끌려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노웅래 의원이 민주당의 비주류였거든요. 네. 예, 친문이 아니라 비문이었는데 그런데도 그 액수가 6천인데 친문이나 권력주의에 했던 사람들은 액수가 제가 보기엔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돼요. 되겠죠. 예. 네. 근데 이게 비리 혐의인데 이게 불체포 특권이 17세기 영국 제임스 1세가 의원들을 하도 많이 체포 구금하고 그래서 그때 도입한 거거든요. 예. 국회 동의를 받아서 체포해라 이랬는데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특권이 가뜩이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체포를 못하게 막을 때 정말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의 제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그 돈 받았다는 것이 아주 명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장롱에서 나온 3억 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노 의원이 설명하는 거, 해명하는 것을 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제안 설명이 오히려 민주당의 반감을 일으키고 이거 부결로 가야겠다는 뭐 이렇게 분위기를 형성했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 그건 이제 원래 장관이 그 제안 사유를 설명하거든요. 예. 옛날 추미애나 박범계도 다 그랬어요. 체포동의안 할 때.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받아줘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다 그 녹음 파일에 있다. 예. 오고 돈이 감사하다는 거 다 있다.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관련된 건설업자, 그 예. 박모 씨 부부, 예. 거기랑 그 사람 녹음 파일에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노웅래 의원이 휴대폰을 압수당했거든요. 거기 비밀번호도 안 해놨대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양쪽 거를 지금 다 들여다본 거예요. 샅샅이 어떻게 보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건데 그것 때문에 뭐 체포동의안을 뭐 부결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맞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거는 그냥 핑계죠. 그러니까 6천만 원 받은 사람도 저렇게 됐는데 나는 더 먹었는데 이거 큰일 났네. 뭐 이런 심리 제가 보기엔 그게 크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의 제안 설명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 한동훈 장관이 미운 거죠. 그렇죠. 그동안 한동훈 장관한테 번번이 그렇죠. 아주 케어패를 당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장관 법무부 장관이 와서 고개도 숙이고 하는데 말을 잘하잖아요. 요소요소 핵심을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장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장관 평을 좀 듣긴 한데 그러니까 미운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파적인 우리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청군 백군 나눠서 싸우듯이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이재명 방탄으로 해서 온 당이 같이 가거든요. 예. 예를 들면 원양 그 세계 일주 나간 배가 지금 선장이 역병에 걸렸어요. 그럼 역병 걸렸으면 인근 섬에 내려주고 네. 치료해라. 그리고 다음 배로 타고 와라. 치유되면 해야 되는데 역병 걸린 선장하고 지금 같이 항해하고 있어요. 이재명은 역병도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네. 섬에다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무인도에다가 거기서 살아서 또 살아나오든지 해서 해라.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배 한 배에 있는 것도 고사하고 선장하고 한 방에서 숙식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전염이 돼서 배가 이제 침몰하겠죠. 머지않아서. 예. 선원들이 다 역병에 걸리면 그 배가 살아남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불체포 특권 이것은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범죄하는 의원들의 도피처의 일종의 소도 같은 것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재명도 네. 지난 대선 또 지방선거 때 이 불체포 특권 그 폐지한다고 떠든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본인의 또 석사 논문이라고 있잖아요. 과거 경원대에다 냈는데 그것도 이제 철회까지 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유사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8일 날 검찰 소환은 안 오고 광주 이제 호남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좀 SOS를 친 것 아니에요. 호남 유권자들한테 또 시민들 주민들한테 나 죽게 생겼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여기 저희 텃밭 아닙니까? 호남에서 버리면 저는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주 구차한 이재명이죠. 그건 좋은데 뭐 검찰 규탄년 저러는데 지금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우리 이웃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우자는데 이재명 지키는데 우리 이웃하고 가족이 다 나서야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뭐 독재, 윤석열 독재, 뭐 언론 탄압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한 게 뭐 있어요. 오히려 힘이 없어가지고 국회에서 저 민주당이 독재해서 법 막 통과시켰는데 손 하나 못 쓰고 있잖아요. 공기업 지금 사장들 한 80%가 아직도 다 민주당 찌끄러지들 아니에요. 근데 무슨 독재를 해요. 언론 탄압은 쥐뿔. 지금도 방송사 다들 좌파들 이재명 옹호하는 사람들만 있지 누가 해요. 근데 그런 경강부회를 해서 호남에 가서 바람을 일으키는데 정말 비겁한 태도라고 볼 수 있고 호남 분들도 저런데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편, 내 편을 떠나서 진짜 호남 분들도 이재명한테 얘기해야 돼요. 너 떳떳하면은 검찰 출두해서 조사받고 사법 법정에 가서 네가 다퉈라. 이렇게 좀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지 호남 분들도 저는 오히려 명예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어제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 부결은 이재명 방탄 애행 연습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효과를 내야 할 건데 첫째는 그러면은 여론은 무적일 것인가? 그게 이제 하나가 그렇죠. 우적이냐? 또 하나는 그러면 이번 이 부결로 인해서 검찰은 뭐 좀 기가 꺾이는 거냐? 검찰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검찰관은 내년 1월 둘째 주 10일에서 12일 정도 성남지청에 출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검찰은 앞으로 이재명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부분에서 무슨 효과가 있어야지 오히려 역풍이 분다든가 그럼 아무 효과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뭐 지금 역풍이 저는 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국민 여론이 좀 심하다. 이런 얘기 지금 많잖아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재명 체포 동의안까지 올라올 정도 되면 이 조만한 바람이 나비 효과가 돼서 엄청난 태풍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럴 때 또 부결시켰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저게 당이야? 저게? 저 범죄 집단이지? 저게 마피아 조직보다 더 나쁘고 마약 조직보다 더 나쁜 범죄 집단이지 저게 어떻게 정당이냐? 저는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촛불 집회까지 나올 것 같아요. 촛불 집회. 예? 이재명 떳떳하게 받아라. 이게 너무 오랫동안 비겁한 거 아니냐. 오히려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이 위축된 게 아니라 검찰이 명분을 더 실어주는 거죠. 그래요. 예, 수사해서 더 나왔으면 떳떳이 해야 되는데 왜 또 도망다니냐 이거죠. 그래서 검찰의 입장을 오히려 실어주고 또 이재명이가 10일 날 정도 내달 10일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뭐 있으면 또 우물쭈물하면서 피하면서 또 십몇째 날 가겠죠. 해필이면 또 구정 직전에 또 그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론이 아주 폭발적으로 터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검찰 지금 분위기도 뭐 노웅래하고 관계없이 원칙대로 간다는 네. 그런 입장을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것을 이제 사자성어로 소탐대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탐대실. 소탐대실이죠. 아니 이재명이가 소탐대실의 선두주자잖아요. 아니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담아다가 대권을 잃어서 예? 소탐대실이라잖아요. 예. 초탐대실이라고 하죠. 초밥을 탔다다가 대권을 잃었다. 예. 0.73% 차로 졌잖아요. 이재명이가. 초밥만 없었어도 소고기만 없었어도 예, 극복할 수 맞아요. 있었어요. 예, 저는 맞아요. 그게 하느님의 섭리라고 봐요. 만약 이재명이가 0.73%를 극복하고 대통령 됐어 봐요. 우리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범죄 집단의 두목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예. 우리 하느님이 우리나라를 아직까지 버리지 않으셨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일단 단일 대우를 네. 형성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 개인 입장에서는 자기 목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부결을 했지만 이제 총선 때는 민심이 달려 있는 것이 그렇죠. 자기들이 표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유권자들을 그렇죠. 국민이 그렇죠. 찍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계속 지금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임계점에 7, 80도까지 올랐다. 이렇게 얘기가 네,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28일 날 이 부결시키는 날 이원우 의원 예. 이분도 뭐 재선인가 삼선 의원은 중진 의원 아닙니까? 네, 예. 원래는 정세균계인데요. 네, 충남 보령의 예, 지역구죠. 출신이죠.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가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네. 아직 결정적인 어떤 이재명의 퇴진 얘기라든가 이런 것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증거들이 나오면은 당연히 임계점 100도로 끌을 것이고 그렇죠. 탈당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 탈당 이런 얘기는 민주당 내에서는 금기하나 나름. 그렇죠.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일인데. 대놓고 지금 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불안감의 반영이라고 봐야죠. 이재명 하나 지키려다가 민주당이라는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저는 비주류, 비이재명계에서는 탈당 요구하고 아마 이재명은 끝까지 보따리 들고 안 놓을 거예요. 그러면 분당까지 저는 간다고 봐요. 감옥에 가서 또 공천권 행사하려나?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유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근데 지금 수사 중인 건데 뚜렷한 증거 있는데 그럼 내놓겠습니까? 그렇죠. 왜 내놨습니까? 아니 법정에서 내놔야죠. 예. 예. 그래서 결정적으로 해야지. 지금 증거 인멸할 시간을 주려고요? 안 하죠. 적어도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거기에는 상당 부분이 그렇죠. 들어있을 거예요. 상당 부분. 그래도 또 결정적인 거. 그렇죠. 카드를 또 그건 쥐고 있고. 숨기고 있다가 재판장에서 딱 내야지. 그거죠. 그건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 패널들이 맨날 나와서 하는 게 그거. 증거가 없다.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는 설렁설렁하고 왜 그렇죠. 이재명하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건은 차원이 다르죠. 네. 여기는 뭐 그냥 논문 뭐 좀 대필하고 좀 뺏기고 뭐 이런 정도지. 더 도이치 뭐 증권인가 뭔가 하는 거는 그런 거 다 무죄가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별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예? 그리고 지금 무슨 공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자도 그냥 아니고 대통령 부인일 뿐이지. 옛날에 있을 때 뭐 논문 좀 뺏기고 했다고 하는 건데 뺏기는 건 이재명이가 오히려 더 많이 뺏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경원대학인가 뭐 그 예. 논문 취소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권 주자였던 야당의 대표 이재명하고 김건희 여사랑 어떻게 자꾸 같이 놓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민주당의 논리가 두 개 다 맞지 않다. 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정도를 걷는 거예요. 정도. 예. 떳떳하게 법정에 가든지 검찰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도 받고 떳떳하게 승부를 거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백척간도 진일보.
백척간도 이 낭랑 꼭대기에서 손을 놔야 해. 한 수 앞에 발을 내디뎌야죠. 네. 현의 살수 낭떠러지서 손을 놔야지. 예. 그래야지 날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재명은 낭떠러지서 지금 썩은 밧줄 하나 잡고 있어요. 이러다가 얼어 죽죠. 밧줄을 잡고 얼어 죽어요. 지금 독수리 떼가 이재명 머리 위에 날르고 있어요. 바로 뜯어먹으려고. 근데 그건 모르고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손을 탁 놔서 밑으로 떨어져서 죽든지 날든지 둘 중에 하나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이재명은 비겁해요. 모사만 할 줄 알고 꼼수만 부릴 줄 알지 떳떳하게 승부 거는 이 자세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이재명이 저는 한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아니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다고 그렇게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그럼 검찰에 가서 본인 스스로가 당당하게 출두해갖고 그렇죠. 증명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거고 이게 뭐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과는 별개로 계속 더 파열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네. 공도 동망이라 같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뭐 총선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2024년이면은 뭐 좀 있으면은 내년 뭐 이제 2023년 됐잖아요. 예. 이제 1년 몇 달 남은 거죠. 예. 곧 바로 온 거예요. 근데 이재명 저 보호하려다가 당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 뭐 얼굴하고 뭐 이런 거나 공개하고 예. 천하의 찌질이들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검사들이 국가 공무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윤석열 사단이에요. 윤석열 검찰에 오래 했으니까 다 어떻게 보면 일했던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거기다가 윤석열 사단으로 붙여가지고 민주당 홍보국에서 나서가지고 명단 공개하고 사진하고 떡하니 공개하고 천하의 비겁한 짓이죠. 그러지 말고 떳떳하게 조사에 응하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